차곡차곡 양자 컴퓨터 2편으로 돌아온 박광남,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미션지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어떤 하나의 방법보다는 각 기업별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계획인지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시간 내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2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은 먼저 양자 컴퓨터의 개발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개발 방향성은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류를 허용하는 니스크라고 불리우는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류를 정정하는 FTQC라는 방식으로 지금은 기술 개발이 나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진 스케일로 발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더 적은 스케일로 오류를 좀 허용하면서 양자 역학 특징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니스크 기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스크는 50개와 100개의 큐비트 수준에서 기존 컴퓨터 대비해서 특정 영역에 문제 해결에 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FTQC는 이 QEC라고 하는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기존 컴퓨터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몰랐다가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기존 컴퓨터에도 오류가 작지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정정 기술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오류가 많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오류를 바꾸기 위한 기술이 고안이 됐고요. 오류를 정정하는 예시를 그림으로 한번 띄워봤는데요. 기초 큐비트를 가지고 이제 연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큐비트의 값을,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큐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큐비트 값을 측정하는 또 다른 큐비트를 활용해서 오류 정정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그림을 보신 것처럼 이 오류 정정 기술을 사용해서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큐비트가 늘어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큐비트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큐비트를 늘리고 오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은 멀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 관점에서 오류를 보정해서 안정적이고 범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FTQC 쪽으로 나아가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는 사실 IBM이 가장 선두권 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IBM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대부터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BM은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 회사이고요. 양자 컴퓨터의 성능 지표로는 양자 볼륨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 연산에 들어가는 큐비트 수, 그 큐비트로 수행하는 계산의 깊이, 다시 말하면 요 네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복잡한 연산, 더 깊은 연산, 더 긴 연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겠죠. 이 네모의 넓이를 가상으로 바꿔서 나타낸 값이 양자 볼륨입니다. IBM은 양자 볼륨이 매년 2배씩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발표를 매년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정도의 지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배로 늘어난다는 게 저는 이제 기억에 나는 게, 사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반도체의 집적도가 매년 2배로 상승한다라는 것처럼 약간 양자 컴퓨터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어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사실은 저도 생각했을 때 이 2배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무어의 법칙을 생각하고 따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양자 볼륨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는 큐비트 수,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깊이,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값이기 때문에
큐비트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죠. 네. 단순히 이 숫자만 가지고는 어떤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IBM이 제일 최근에 내놓은 프로세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큐비트 수가 많은 1121개의 큐비트를 가진 콘도 프로세서하고 133큐비트의 헤론 프로세서를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1121짜리 이런 콘도 프로세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큐비트를 가진 프로세서를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콘도 프로세서는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네. 133큐비트의 헤론 프로세서가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 투입이 되고 있는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오류율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양자 우월성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아직 달성하기는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IBM은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있나요? 가장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까지의 로드맵은 지금까지 지켜온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넘어갈 때 바로 양자 컴퓨터가 니스크에서 FTQC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전에는 양자 오류를 완화한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 이후부터는 양자 오류를 정정한다라는 방식으로 워딩이 바뀌거든요. 근데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게 FTQC에서 사용하는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IBM이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적용한 프로세서를 출시하는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IBM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이 양자 컴퓨터 업계를 끌고 나가는 기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온 트랩 방식으로 하고 있는 아이온큐라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IBM이 양자 볼륨을 사용한다면 아이온큐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합니다. 알고리즘 큐비트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큐비트가 몇 개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큐비트의 개수가 우린 이만큼이야 라는 성능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IBM보다는 조금 더 우리 실제로 계산에 요만큼 써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 지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온큐 로드맵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아이온큐는 본인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조금 앞당겨서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지켜봐야 할 부분은 현재가 아니라 2025년과 6년 요 사이입니다. 네. 이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위 큐비트의 스케일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비트의 개수를 100개 이상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업계 내에서의 이제 중론 같은 건데 25년에서 26년으로 갈 때 100개를 그냥 훌쩍 네. 뛰어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지점을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가르는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양자 컴퓨터에 꽤 진심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 편에서 저희가 시카모어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글은 앞에 두 기업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을 적용한 FTQC 방식으로 발전하겠다라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큐비트 오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용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실제로 제품이 출시된다거나 하기보다는 이 오류율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로드맵을 살펴보면요. 로드맵이 좀 간결하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마일스톤 2만 양자 오류 정정을 했다 수준이고요. 다음 로드맵도 2025년이라고 확정한 게 아니라 그 이후 어느 시점에 달성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뒤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기술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지, 기술을 얼마나 잘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중점을 둬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에 세 기업과는 다르게 좀 특이한 큐비트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에요. 위상 큐비트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요라나 준입자라는 것을 사용한 큐비트를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런 마요라나 준입자를 사용한 큐비트를 구현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긴 한데요. 구글보다도
아직은 좀 먼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나와 있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양자 컴퓨터를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요라나 주닙자라는 어떤 다른 형태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마요라나 주립자를 사용했을 때 보다 완전한 오류율이 굉장히 낮은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오류가 있는 큐비트를 만들고 그 오류를 나중에 보정할게 라는 컨셉으로 다가섰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일 완전하고 정확한 큐비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게 라는 조금은 입장이 다가서는 관점이 다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보다는 이 앞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큐비트를 조금 더 완전하게 구현하는 데 성공했을 때에는 따라잡는 속도는 또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기업들이 현재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 로드맵들을 잘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X축, Y축을 보면 큐비트의 개수, 그 다음에 이쪽이 양자 알고리즘의 깊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큐비트의 개수도 증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양자 알고리즘의 깊이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논리적인 큐비트가 한 2000개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논리적인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물리적인 큐비트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 알고리즘의 깊이 또한 굉장히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떤 양자 컴퓨터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큐비트가 구현이 돼야 되고요. 이 고품질의 큐비트가 구현이 된다면 제가 다수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절대적인 수량이 줄어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의 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 더불어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각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BM의 경우 2028년에서 9년 사이, 아이온큐의 경우 2025년에서 6년 사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 차곡차곡 1편에서는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반면에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유망 기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높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알아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의 행보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